나중에 남편이 된 그이를 만난 것도 PX에서였다. 얼굴을 익히고 마주치면 꾸벅머리라도 숙여 보인 것은 PX에 취직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PX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 빼놓고는 다 사람으로도 안 볼 때였으니까 관심권 밖의 인물이었다. 안면이 있다 뿐 그 안에서 뭘 해서 월급 받는 사람인지 모르고 반년이 넘어 지났다. 그이도 평범한 PX 직원인데 그가 일하는 사무실은 PX 문 밖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숙부가 PX까지 면회를 온 적이 있었다. 남대문 시장에 왔다가 고향 어른을 만났는데 조카딸이 PX 다닌다고 했더니 부득부득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서 같이 온 거였다. 보나마나 취직 부탁이었다. 고등학교 동창들도 찾아와 취직할 길이 없겠느냐고 물어보는 수가 간혹 있었고 티나김을 통해 성사를 시켜준 일도 딱 한 번 있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취직할 때의 절박했던 사정을 잊을 수 없어서 안 떨어지는 말을 억지로 해본 게 되긴 됐어도 한 달도 안 다니고 그만두었다. 미제 물건 쪽이었지만 다행히 블랙마켓 하다 들킨 건 아니고 적응이 안 돼 제 발로 걸어나간 거였다. 그래도 안 시켜주니만 못한 취직이었다. 나는 그만한 직장을 떨치고 나갈 수 있는 친구가 부러웠고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한다는 게 그 친구를 통해 동창들 사이에 퍼질 것이 두려웠다. 사건이랄 것도 없는 그 일은 그런 부탁에는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그런 힘이 없다고 밝히는 게 상책이라는 걸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숙부가 고향 어른을 모시고 온 경우는 좀 달랐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어른 대접과 미련을 안 갖도록 하는 거절의 조화는 어린 나로서는 난감한 과제였다. 그것 자체가 벌써 미적거리는 빌미가 됐다. 직원 출입문인 뒷문 밖은 조용한 얘기를 할 만하지 않은 북적거리는 뒷골목인데다 그날은 하필 업자가 불화맡은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날이었다. PX에서는 쓰레기까지 입찰을 받아 최고가로 팔아먹었다. 박스가 주인 쓰레기는 부피가 많아 실어 나르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았고 거치적대고 있다는 걸 의식하니까 더욱 말이 잘 안 됐다. 마침 그때 그의 눈에 띄었다. 노인네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안 돼 보였던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 보아하니 노무자 주제인데 방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PX 안이 어디라고 패수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들어오라는 걸까? 그건 티나김도 못하는 일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고 지하로 통하는 길은 경비실 밖에 있어서 밖에서 아무나 들락거리게 돼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이라기보다 작업실이라고 해야 알맞은 각종 연장과 설계 도면 같은 게 비치된 살벌한 데였다. 바로 옆이 기관실이어서 굵고 가는 각종 파이프가 괴물스럽게 얽혀 있었고 시커먼 석탄 더미가 쌓인 보일러실도 보였다. PX 내부와는 딴판에 더럽고 우중충한 고장이었지만 호감을 가질래서 그랬던지 남성적이고 정직한 활기가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과 의자도 있어서 숙부와 고향 노인을 편안히 모실 수가 있었고 그이는 정중하게 차 대접까지 해주었다. 노인이 딸 취직 부탁을 하러 온 걸 알자 이런 데 다니는 아가씨들 겉보기에 번드르르 해도 나중에 아무도 안 데려갈 거라고 참견을 했다. 그건 나한테도 모욕이 되는 소리였지만 별로 듣기 싫지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노인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직통으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이의 집은 명륜동이었다. 전차를 기다릴 때 우연히 만나져서 같이 가게 될 때도 종종 있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조금씩 알게 됐다. 건물에 관한 기술자랄까? 그는 PX에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PX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동화백화점 건물주 쪽 사람이었다. 미군은 그 건물을 쓰면서 건물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그 무수한 관과
선 등의 회로를 아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치밀한 관리 방침에 의해 차출된 기술자였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환도하면 PX도 그 자리를 내주고 용산인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인데 그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인원이었다. 나는 내가 미군 부대에 다니는 걸 굴욕스러워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이가 PX 사람이 아니라는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다. 그 후부터는 여러 사람 중에서도 식구는 눈에 띄듯이 평범하게 생긴 그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말로는 잘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나는 문 밖 사람과 문 안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보다 영어를 더 못했지만 문 안 사람이 영어 못하는 것처럼 듣기 싫지가 않았다. 문 안 사람은 못하는 영어도 기를 쓰고 잘하려고 혀를 굴리고 말고 법석을 떠는데 그이는 나도 할 줄 아는 워터를 워러라고 하는 정도도 혀를 못 굴렸다. 게다가 일본식 발음도 고치지를 못해 호텔은 호테루였고 그릴은 그리루였다. 그이의 그런 막무가내로 완고한 혀까지가 괜찮아 보였던 것은 끝끝내 미군 부대에 붙어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데서 오는 당당함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미군이 운전하는 지프나 트럭을 얻어 타고 퇴근할 적도 있었다. 아마 그이의 문 밖의 방이 창고, 차고, 배차실 같은 방과 인접해 있어서 자연히 조성된 인간관계 덕인 듯 했다. 내가 을지로 입구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타라고 하면 남 보기가 창피해서도 얼른 올라타고 사라지는 게 수였다. 그런 일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일이었고 또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응할 수가 있었다. 그럴 때 그는 집까지 데려다 줬고 한 번은 차를 보내고 우리 집까지 들어와 식구들하고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이는 사교술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이 천성적으로 남을 조금도 스스럽지 않게 하는 형이었다. 과일 봉지 같은 걸 들고 밤에 혼자서 불쑥 찾아올 적도 있었다. 방향이 같다는 게 늘 핑계가 되었다. 명륜동에서 내리는 걸 깜빡 잊고 종점까지 와버려서 온 김에 들렀다고 했다. 아이들도 그이를 따랐고 그이도 아이들을 귀여워했지만 껌 한 통도 미제 물건은 사다 주지 않았다. 지섭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문 밖에서 마주쳐 인사를 시켜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섭이하고 신나게 놀 때 그이가 거치적대거나 거북하게 군 적은 없었다. 그이는 한결같이 내 근처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으련만 지섭이가 서울에 있을 동안엔 그이의 존재를 느낀 것 같지도 않았다. 엄마는 그이를 사람이 한결같더라 라고 평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평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마음에도 들었다. 그이가 화를 내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여름이었는데 정전이 된 적이 있었다. 주택가의 정전은 다반사여서 촉값도 아까워서 등잔을 비치하고 있었지만 PX의 정전이 되는 건 드문 일이었다. 간혹 정전이 되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곧 복구가 됐는데 그날은 퇴근할 때까지도 불이 들어오는 걸 못 보고 퇴근을 했다. 전기가 나가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정한 이치였지만 다음날 매장이 웅성거리고 노무자들까지도 수군대는 게 심상치 않았다. 알고 보니 스낵바의 대형 냉장고도 정전이 된 동안 가동이 안 돼 그 안에 고기가 다 못 쓰게 됐다는 것이었다. 스낵바에서 솔솔 끼쳐오는 햄버거의 감미롭고도 느끼한 냄새는 시장할 때 아니라도 오장을 자극하고 생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란 부자 나라에 대한 동경과 선망과 빌부터 보고 싶은 비굴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고기 냄새가 미제 물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티나김처럼 고상한 여자도 이민 가면 고기는 실컷 먹을 게 아니냐는 게
캐넌과의 결합이 가망 없어진 후에 하는 자위의 말이었다. 문제는 못 먹게 된 고기를 처분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다 버리려고 하고 한국 노무자들 눈엔 우리나라 푸주간에 걸린 고기보다 훨씬 싱싱해 보이는 고기를 단지 정해진 정전 시간이 초과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다 버리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버리느니 우리를 달라고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였다. 자기네가 먹어서 해로울지도 모르는 걸 딴 사람이 먹게 내버려 두는 건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했다. 그런 공식적인 일에 인간 차별을 할 양키들이 아니었다. 너무도 완벽한 그들의 휴머니즘에 기통이 터진 노무자들이 때를 지어 항의를 했던 모양이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난동이라도 부리려는 것처럼 보였던지 2층에서 통역관을 불러내리고 법석을 떨었다. 칼자루 쥔 쪽이 이기는 건 정한 이치라 곧 무마가 되긴 했지만 아직 언 것도 덜 풀린 고기는 여발한 듯이 노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폐기 처분하기 위해 실려 나갔다. 그래서 분위기가 몹시 어수선하고 그런 일에 끼어들 여지도 없는 우리 한국물산 매장까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 그이가 성난 얼굴로 일부러 초성화부까지 와서 하소연 비슷한 소리를 했다. 아마 기계실에 있는 쫄병들이 옆에 한국 사람이 있건 말건 저희끼리 한국 사람 흉을 본 모양이었다. 미친 것들, 야만인, 미개인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한마디 해줬노라고. 그이답지 않게 아직도 식은대는 소리로 말했다. 경멸하는 소리를 차마 옆에서 견디기가 어려워 뛰쳐나온 모양이었다. 뭐라고 해줬느냐고 물어봤더니 너희는 냉장고가 있고 우리는 냉장고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냉장고에 대한 법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있지도 않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법이 없어도 고기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눈엔. 법이 있어야 그걸 아는 너희가 더 크레이지다. 어쩔래? 이랬다나? 그 소리를 머릿속에서 그이 수준의 영어로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이가 성을 내고 있건 말건 허리를 비틀고 사정없이 웃어 제쳤다. 아마 그이는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본 영어보다 더 못했을지도 모른다. 알아듣기나 했을까?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You are more crazy 소리는 알아듣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됐다 싶었다. 그이는 진지한 하소연을 농담으로 받은 내 태도를 못마땅해 하며 가버렸다. 그이가 나한테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한 적이 있었다. 우리 식구들한테도 호감을 사고 가끔 점심도 같이 먹은 적은 있지만 영화 구경은 처음이었다. 하필 이미 지섭이하고 본 영화였다. 비비안 리하고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애수라는 영화는 그때 장안의 화제였다. 우리 역시 전쟁 중이라 분위기도 비슷했지만 남편이나 애인의 행방을 모르는 채 적당히 타락해 사는 여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엔 그만인 영화였다. 그렇다고 한 번 본 걸 또 보고 싶을 만큼 좋았던 건 아닌데도 그이가 가자는데 차마 거절을 못했다. 지섭이하고 봤다는 소리를 할 기회를 어물어물 놓치고 말았고 그이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영화관에 아무리 사람이 미어 터져도 난방을 안 해주던 때였다. 추운 날이었다. 의자 밑이 풍구가 되어 바깥날보다 추위가 더했다. 지섭이하고 간 날도 그렇게 추워서 발이 시린 것을 호소했더니 지섭이는 단박 자기 털장갑을 벗어서 홀랑 뒤집더니 무릎 꿇고 앉아 내 발끝에다 그걸 덮어 씌워 주었다. 장갑을 손가락은 그냥 두고 몸체만 뒤집어서 신으면 발끝에 손가락들이 뭉쳐서 시린 발이 쉬 녹는다는 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다. 발의 가장 시린 부분은 대개 발끝이니까. 그렇게 재빠른 봉사정신이야말로 지섭이 다움이었다. 그이한테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발이 시리다고 아무리 엄살을 떨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춥고 배고프니 어디 뜨뜻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했다. 이렇게 그이는 멋이라고는 없는 남자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지섭이와 그이를 비교하다가 뭐하러 비교를 하는지 자신을 의심스러워하곤 했다. 아무리 비교해봤댔자 그이가 지섭이보다 나은 점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나은 점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이하고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였다. 지섭이하고는 달랐다. 대화가 끊기는 적도 거의 없었지만 잠시라도 끊기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지섭이는 그가 말 안 하는 동안 나도 말 안 하는 걸 참지 못했지만 만일 3분만 참아준대도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나를 말해야만 했다. 그게 싫어서라도 끊임없이 짓거려야 했다. 지섭이가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해주려는 것은 나더러도 자기를 끊임없이 즐겁게 해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았다. 지섭이가 없을 때 그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재미있으려고 인생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친 기분이 들곤 했다. 장난 끝은 피곤하고 허망했다. 피곤도 회복될 수 있는 피곤이 아니라 서서히 마모돼 가는 피곤이었다. 툭 하면 씨가 줄줄줄 나오는 감정 과잉도 나에겐 버거웠다. 엄마한테 맞을 정도로 지섭이한테 엎드러져 있는 동안에 오히려 나는 지섭이를 저만치 밀어내고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섭이뿐 아니라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곰곰이 돌이켜볼 계기가 되었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수다를 떨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되는 친구라야 오래갔다. 단짝이라든가 엎드러진다거나 하는 친구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시기만 되면 슬그머니 물러나고 말았는데 실증이 나서 그랬는지 실증 날 것이 두려워서 미리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늘 붙어 다니고 청소 시간이 안 맞으면 기다렸다가라도 같이 가는 단짝 친구를 대개는 한두 번씩 가지고 있고 만약 거기서 소외되면 상처받는 게 여학교 때 의대 경험하는 교우관계인데 나는 혼자 다니는데 더 익숙했다. 등굣길이나 학교길에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앞에 가고 있으면 일부러 걸음을 늦춰서라도 같이 가기를 피했다. 구속되기 싫었다. 남을 의식한다는 게 나에게는 일종의 구속감이었다. 남한테 신경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유년기에 이미 형성된 버릇이었다. 1학년 때부터 산을 넘어야 하는 긴 등굣길을 친구 없이 혼자서 다니다 보니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위안이 필요했고 그건 자신 속의 침잠에 공상을 일삼는 거였다. 그렇다고 내내 외톨이로만 지낸 건 아니다. 엎드러지는 친구도 생겼지만 한때였고 오래 우정을 유지한 친구는 한눈 팔거나 딴 생각하고 나도 그냥 거기 있는 친구였다. 정말 좋은 친구는 화제가 끊긴 동안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가장 내밀한 소통의 시간이 되는 친구였다. 나는 마모되고 싶지 않았다. 자유롭게 길을 펴고 싶었고 성장도 하고 싶었다.